네, 4.29 SOS. 예,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재보선을 앞두고 전직 당대표급 인사들에게 응급신호, SOS를 쳤는데요. 네, 어제 저녁 7시인데 핵심 되는 이제 박지원 의원, 김한길 의원이 불참을 했죠. 네. 어제 보면 뭐 주로 이제 안철수 의원도 왔습니다만 한명숙, 이해찬, 문희상, 정세균 의원은 범친노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박영선,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고는 안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이번 4군데 보궐선거 가운데 3군데는 호남 정서 아니겠습니까? 네. 호남 정서를 위해서 이제 박지원 의원의 도움이 간절했었는데 어쨌든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로서는 어제 어제 회동 자체가 오히려 정치적으로 4.29 재보선에 좀 악재로 작용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당내 문재인 당대표가 재보궐선거 승리를 위해서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핵심되는 의원이 안 왔습니다. 네. 그럼 리더십의 의심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저녁 이벤트는 문재인 대표는 오히려 4.29 재보선에 도와달라고 했다가 악재로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유권자들이 봤을 때는 문재인 대표가 좀 흔들리네. 네. 그다음에 친노하고 호남의 갈등이 저렇게 심한가? 그럼 호남 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지, 친노 후보는 우리가 안 찍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좀 잘 만들어진 이벤트는 아니었다. 어제 정말 당이 단합되고 박지원 의원도 적극 돕겠다라고 이런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오히려 저 그림이 나왔듯이 이제 이해찬 의원이나 한명숙 전 대표 친노 핵심 인사들 왔기 때문에 뭐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가 뭐 이렇게 보여줄 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좀 데미지가 오는 원탁회의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원탁회의라고 안 하고 반탁회의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SOS를 쳤는데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참 문제인데요. 저는 이제 이 상황이 촉발된 게 정동영 의원의 출마인데 정동영 의원이 여러 가지 말로 설명을 하고 뭐 본인이 출마를 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를 했지만 제가 듣기에는 제 귀에는 나 국회의원 다시 한번 꼭 하고 싶다 이렇게밖에는 안 들렸거든요. 그래서 정치인들에게는 사실 존재감이라는 것이 가장 큰 거죠.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현역 정치인으로 있을 때와 야인으로 됐을 때 거의 천국과 지옥을 맛본다고 합니다. 그 권력이라는 게 좀 마약 같은 속성이 있어서 그래서 정치인은 한번 정치에 이렇게 맛을 들이면 절대로 끊지를 못하는 금단 증상도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번에 그런 걸 많이 느꼈네요. 네, 저희가 어제 있었던 그 원탁회의, 반탁회의에 앉은 자리를 임의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박지원 의원 강의가 전북대에서 있어서 못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김한길 의원 진짜 감기가 너무 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불참을 했는데 정세균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소극적 움직임이라고 했는데 안 가기 이상해서 참석했다라는 지금 뒷말도 나오고 있어요. 그 정세균 이제 전 대표도 사실은 범친노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저기 나오듯이 이제 안철수 의원은 가면 왜 갔느냐. 요즘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존재감을 보여야 될 것 같고 박영선 의원인데 핵심이 그겁니다. 호남 분들이 거의 한 50% 정도 살고 계시고 성남 마찬가지고 지금 광주는 천정배원인데 결국 박지원 의원의 움직임이 핵심이었는데 지금 야권은 3가지 이 집안 위에 있거든요. 하나는 친노, 하나는 호남, 하나는 중도. 그런데 호남과 두 기반, 김한길 대표는 중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이 두 기반을 대표하는 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친노만 덩그러니 남아 있는 것이죠. 지금 저는 오히려 지금 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제 회동 자체가 기본적으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처한 어떤 곤란한 장면을 좀 상징적으로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문재인 대표가 좀 더욱더 어려진 처지에 좀 빠지는 어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어제 하나의 정치적 그림이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선거가 재밌는 것이 여대 야의 게임이 아니고 지금 야대 야의 게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어느 신문에 만평이 실렸는데 새누리당이 야당복 하나는 정말 타고났다. 이런 만평이 실렸다고요. 알겠습니다. 네, 얼마나 다급했는지 우리 문재인 대표 한번 육성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 4월 재보선이 우리 당으로서는 큰 고비입니다. 지금 선거 상황과 또 선거 전략에 대해서 우리 전임 대표님들께 보고 드리고 함께 또 대책을 논의하면서 지혜를 모으는 것이 전쟁은 이겨야 제격이에요. 그래서 노병도
예외가 아니에요. 모든 노병도 총동원해서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신림동이 제가 예전에 하숙했던 곳이라 그러시죠. 예, 저한테도 낯설지는 않은 곳인데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네, 관악을에 달려간 안철수 의원의 모습이었는데 문 대표의 SOS에 가장 먼저 호응을 네. 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SOS란 저 자체 아까 문희상 대표가 뭐 노병도 해야 된다는데 새누리당하고 비교를 하면 굳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다 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오세훈 전 시장, 김문수 지사 뛰는데 주로 저렇게 이제 그 당 대표가 SOS를 쳐서 억지로 꾸역꾸역 지정 모임에 나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신림동이 옛날하고 많이 바뀌었네요. 이거 좀 하여튼 이상하다. 이게 왜냐하면 당이라는 것은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그럼 당의 원로나 지도부가 당연히 총출동해서 선거 자기 자당 후보를 지원해야 되는데 당 대표가 선거 도와달라고 당 원로들한테 삼고초려를 해야 되는 네. 상황이 지금 야권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은. 안철수 의원은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준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겁니까? 요즘 안철수 의원 지지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안철수 주가가, 그러니까 주가가 대권 후보 그렇죠. 지지도가 예, 주가가 네. 거의 과거에는 정말 상종가로 1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요즘은 한 4위권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벤처기업 대표인데 본인 주가가 떨어지니까 뭔가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네. 정치인이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뭐 하기 좋은 건 선거만 한 판이 없는 것이죠. 네.